그러니까 어제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그리고 토요일은 마로니에 광장에서 이제 대학로 아시죠? 동성로 그 대학로에서 마로니에 광장 거기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오후 2시에 항상 이제 하는 거니까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오후 2시에 태극기 집회 한다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오늘 토요일은 더 많이 모여 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이제 했어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모였겠죠.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예,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구속영장을 연장 발부하면서까지 구속을 하고 공판을 진행하려 할까? 이제 이것이 이 정치권의 이제 기류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또는 분통 터지고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재 이 법이란 것이 정치라는 것이 어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집행된다 아니면 통상적인 그 개념으로 집행된다 이것보다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집행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제자리로 가려면 언제 갈 것인가 현재 이 분위기 판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다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참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법원 구조 그리고 대법원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분위기가 그대로 지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다른 어떤 다른 이성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치적 흐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변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변수는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과 북, 그러니까 북미 간에 이제 트럼프가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서 큰 변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모든 연결고리가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바뀌어져 버릴 때 이거는 어떻게 조작도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서 바뀌어져 버릴 때 이럴 때는 모든 것이 또 달라집니다. 그 왜 달라질 것인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그 권세 있고 힘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 이것이 이기다 이쪽 길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올 시점 그때 달라집니다. 지금은 눈앞에 이해관계로 이익으로 거기 취해 가지고 그냥 그 길을 쭉 줄 서서 나가기도 하고 또 줄 서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요. 이제 그 불안한 눈으로 지켜본 게 점점 커질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줄 서는 사람 우선은 더 힘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이제 줄서기 지켜보기 이것이 확 뒤집어질 때 이제 그때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뒤집어지지 뭐 다른 걸로 뒤집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은 앞에 내세우는 거 뭐 선을 내세우고 악을 내세우고 뭐를 내세우고 명분 아무리 내세우지만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옳다 이해관계 이익이다 이거지 맞을 것이다 이런 데 다 끌리고 빠지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패거리가 모여서 힘이 커지면은 그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것이 선이고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그 사람들이 더 그래도 자비를 베풀고 공평하게 하고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하고 그리고 양보해 가면서 하면은 참 국가가 안정되고 모두 존경받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은 나중에 뒤엎어지고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속이 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는 마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속영장 재발부 내용이 뭐가 됐든 그런 건 이제 볼 것도 없고요. 예, 뭐 사유가 어찌 됐든 그런 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뭐 세월호 보고 시간이 어떠냐 하면서 막 터져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여론전 계속 좀 진행될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 선거하면은 이제 명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또 여론전이 한참 진행될 거예요. 어찌 됐든 국민 여론이 바뀌어야 된다. 왜 그게 중요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자유한국당, 자한당 그 친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우파 보수 이런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볼 때 이런데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뭐 하는 거 봤습니까? 그 말이야 몇 번씩 합니다. 해도 그대로 끝나잖아요. 나무일 같이.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우파니 좌파니 해도 결국은 누구 눈치 봅니까? 여론 눈치 보고 표 눈치 보는 겁니다. 표 안 나와 보세요. 일단 국회의원 못 하잖아요. 백수 신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구라든가 그 표밭인 그쪽에 눈치를 많이 보는데 그 여론이 확연하게 누가 봐도 달라지면은 그 편에 서가지고 열심히 뛰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자기 신상에 큰 일만 없다면 이제 그래도 신상에 불이익이 타면 또 못 뛰겠지요. 그 신상의 불이익 중에는 뭐 있습니까? 몇 가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딱 있죠. 그 위에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실권자 눈밖에 나면 안 되죠. 그런 게 또 있어요. 아니면 정치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그 권력층에 지나치게 눈밖에 나면 또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좌파든 우파든 열심히 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한당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아직 여론이 그와 같이 확 뒤집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몸조심하고 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설령 여론이 좀 좋게 조성된다 하더라도 뛰다니는데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정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론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온 천지가 뭔가 달라지면 그때는 뛰지 말라래도 앞장서서 막 뛰어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여론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좌파들은 안 그렇던데 좌파들은 여론이 불리하든 뭐하든 막 죽어라고 뛰던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난날 보면 그런 모습 많이 있죠. 그건데 그것도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지역구에서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만 뛰는 거예요. 지역구 여론이 그걸 받쳐주니까. 그리고 위에 대장들 뜻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쪽에는 보이지 않는 총 머리 대가리가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통제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파라는 게 지역구에도 좀 그렇지. 그 다음에 위에 탁 어떤 힘 있는 자가 정확하게 통제를 할 수 있고 방향을 정해 준다면 뛰겠죠. 근데 그게 안 돼 보세요. 뛸 우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널리 알리고 설득하고 저변을 넓혀야 되고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뭘로 인해서. 그래서 늘 넓혀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애국당에서 얼마 전인가 그랬잖아요. 유엔 인권위원회 뭐 호소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도 결국은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국 대사관이 어떤 걸 사건 내용을 알린다든지 아니면 세계 유수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모든 이런 작업이 결국은 그거거든요.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 그러니까 세계 여론이 됐든 국내 여론이 됐든 바꿔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댓글을 쓰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모두 이제 그와 같이 제시할 필요 있어요. 굳건하게. 다만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이래 가지고 공격당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치로 주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 그래 설득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저변이 넓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같은 우파 그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견이 다 일치될까요? 안 되죠. 의견 일치는 영원히 없어요.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미래도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목표는 비슷하더라도 서로 방법도 틀리고 의견도 틀리고 또 이익 부분도 충돌되고 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뚫뚫 뭉쳐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이지 목표 갖고 의견이 갖고 모든 게 일치돼 가지고 같이 가는 그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 숫자가. 또 그 안에서도 또 쪼개지게 돼 있는데 그렇죠. 아, 열매 커져 보세요. 또 쪼개져요 거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는 찾을 수 없고 서로 뭔가 목표가 비슷하고 가는 길이 비슷하면은 서로 옹호하고 이끌어주고 힘을 합하고 이래야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 현실 그렇습니까? 저 태극기 집회 이후로 어떻게 됐나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히나 뭔가 좀 어떤 것을 이끌었던 사람들끼리 막 공격을 해요. 너는 이래서 잘못했다. 이래서 부패했다. 이래서 망가뜨렸다. 서로가 그러고 앉아서 그러면 공격받은 쪽에서 또 가만히 있는가 또 공격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실시켜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트러져 버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이제 이런 분탕도 있어. 이쪽 가서는 저쪽이 아 이래가지고 잘못됐다 하고 아 변질됐다라고 또 저쪽 가서는 이쪽이 이래서 변질됐다고 서로 또 이간을 시키는 이런 분탕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탕에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탕에는 속으면 안 돼. 그리고 조금 뭐 한다고 해서 막 공격하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곧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니까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나라 이 한국어 속에 타고 있는 국민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줄 모르고 엉뚱한데 박수치고 응원하고 그 짓거리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화살이 돼서 막 돌아올 텐데 그걸 모르고 딱 두 수를 못 내다보고 그런 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막 무작정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비방하고 잘못됐다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생각 전부 같을 수 없어요. 같은 집안 가족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친구끼리도 깊이 들어가 이야기해 보세요. 모두 충돌 나버려요. 아, 친구끼리도 들어가면 충돌 난다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일치시키려 하지 말고 어느 선에 모아질 수 있으면 다 힘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저 친구 못 사귄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기하고 딱 마음에 든 사람 똑같은 사람 구하니까 없어요 이놈이 이 세상에. 사귀어보면 또 틀어지고 사귀어보면 틀어지고 그렇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 많은 사람 어떤가요? 그냥 좀 털털하게 밝게 서로 그냥 좀 틀린 모든 개체를 서로 존중해 가면서 같이 어울리잖아요. 왜냐하면 개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건 아예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공감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이제 친구가 넓어지는 비결이거든. 근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든 사람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그건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거는. 그것도 완전히 일치시키려 찾으려 해보세요. 이 우주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을 넓게 보고 크게 보고 이렇게 하셔야 자기한테도 이기고 남한테도 이기고 모두의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 아무튼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구속영장 재발부 이런 경우를 이제 보면서 아, 모든 것은 이제 그 정치적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그렇거니 하고 모두 그 여론을 이제 중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어서 지금 이 한반도 이 주변 사태가 심상치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그렇지. 그 다음에 위에 탁 어떤 힘 있는 자가 정확하게 통제를 할 수 있고 방향을 정해 준다면 뛰겠죠. 근데 그게 안 돼 보세요. 뛸 우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널리 알리고 설득하고 저변을 넓혀야 되고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뭘로 인해서. 그래서 늘 넓혀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애국당에서 얼마 전인가 그랬잖아요. 유엔 인권위원회 뭐 호소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도 결국은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국 대사관이 어떤 걸 사건 내용을 알린다든지 아니면 세계 유수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모든 이런 작업이 결국은 그거거든요.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 그러니까 세계 여론이 됐든 국내 여론이 됐든 바꿔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댓글을 쓰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모두 이제 그와 같이 제시할 필요 있어요. 굳건하게. 다만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이래 가지고 공격당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치로 주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 그래 설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저변이 넓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같은 우파 그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견이 다 일치될까요? 안 되죠. 의견 일치는 영원히 없어요.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미래도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목표는 비슷하더라도 서로 방법도 틀리고 의견도 틀리고 또 이익 부분도 충돌되고 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뚫뚫 뭉쳐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이지 목표가 같고 의견이 같고 모든 게 일치돼가지고 같이 가는 그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 숫자가 또 그 안에서도 또 쪼개지게 돼 있는데 그렇죠. 열매 커져 보세요. 또 쪼개져요. 거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는 찾을 수 없고 서로 뭔가 목표가 비슷하고 가는 길이 비슷하면은 서로 옹호하고 이끌어주고 힘을 합하고 이래야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 현실 그렇습니까? 저 태극기 집회 이후로 어떻게 됐나?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히나 뭔가 좀 어떤 것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끼리 막 공격을 해요. 너는 이래서 잘못했다. 이래서 부패했다. 이래서 망가뜨렸다. 서로가 그러고 앉아서 그러면 공격받은 쪽에서 또 가만히 있는가 또 공격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실시켜버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이제 이런 분탕도 있어. 이쪽 가서는 저쪽이 이래가지고 잘못됐다 하고 변질됐다라고 또 저쪽 가서는 이쪽이 이래서 변질됐다고 서로 또 이간을 시키는 이런 분탕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탕에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탕에는 속으면 안 돼. 그리고 조금 뭐 한다고 해서 막 공격하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곧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니까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나라 이 한국어 속에 타고 있는 국민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줄 모르고 엉뚱한데 박수치고 응원하고 그 짓거리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화살이 돼서 막 돌아올 텐데 그걸 모르고 딱 두 수를 못 내다보고 그런 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막 무작정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비방하고 잘못됐다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생각 전부 같을 수 없어요. 같은 집안 가족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친구끼리도 깊이 들어가 이야기해 보세요. 모두 충돌 나버려요. 친구끼리도 들어가면 충돌 난다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일치시키려 하지 말고 어느 선에 모아질 수 있으면 다 힘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친구 못 사귄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기하고 딱 마음에 든 사람 똑같은 사람 구하니까 없어요. 이놈이 이 세상에. 사귀어보면 또 틀어지고 사귀어보면 틀어지고 그렇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 많은 사람 어떤가요? 그냥 좀 털털하게 밝게 서로 그냥 좀 틀린 모든
개체를 서로 존중해 가면서 같이 어울리잖아요. 왜냐하면 개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건 아예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공감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이제 친구가 넓어지는 비결이거든. 근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내 마음이 든 사람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그건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건. 그것도 완전히 일치시키려 찾으려 해보세요. 이 우주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을 넓게 보고 크게 보고 이렇게 하셔야 자기한테도 이기고 남한테도 이기고 모두의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구속영장 재발부 이런 경우를 이제 보면서 모든 것은 이제 그 정치적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그렇거니 하고 모두 그 여론을 이제 중시하고 말고 이치로 주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 그래 설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저변이 넓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같은 우파 그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견이 다 일치될까요? 안 되죠. 의견 일치는 영원히 없어요.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미래도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목표는 비슷하더라도 서로 방법도 틀리고 의견도 틀리고 또 이익 부분도 충돌되고 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뚫뚫 뭉쳐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이지 목표 갖고 의견이 갖고 모든 게 일치돼 가지고 같이 가는 그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 숫자가 또 그 안에서도 또 쪼개지게 돼 있는데 그렇죠. 열매 커져 보세요. 또 쪼개져요. 거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는 찾을 수 없고 서로 뭔가 목표가 비슷하고 가는 길이 비슷하면은 서로 옹호하고 이끌어주고 힘을 합하고 이래야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 현실 그렇습니까? 저 태극기 집회 이후로 어떻게 됐나?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히나 뭔가 좀 어떤 것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끼리 막 공격을 해요. 너는 이래서 잘못했다. 이래서 부패했다. 이래서 망가뜨렸다. 서로가 그러고 앉아서 그러면 공격받은 쪽에서 또 가만히 있는 거 또 공격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실시켜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트러져 버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이제 이런 분탕도 있어. 이쪽 가서는 저쪽이 이래가지고 잘못됐다 하고 변질됐다라고 또 저쪽 가서는 이쪽이 이래서 변질됐다고 서로 또 이간을 시키는 이런 분탕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탕에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탕에는 속으면 안 돼. 그리고 조금 뭐 한다고 해서 막 공격하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곧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니까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나라 이 한국어 속에 타고 있는 국민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줄 모르고 엉뚱한데 박수치고 응원하고 그 짓거리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화살이 돼서 막 돌아올 텐데 그걸 모르고 딱 두 수를 못 내다보고 그런 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막 무작정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비방하고 잘못됐다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생각 전부 같을 수 없어요. 같은 집안 가족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친구끼리도 깊이 들어가 이야기해 보세요. 모두 충돌 나버려. 그리고 느닷없이 뭐 세월호 보고 시간이 어떠냐 하면서 막 터져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여론전 계속 좀 진행될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 선거하면은 이제 명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또 여론전이 한참 진행될 거예요. 어찌 됐든 국민 여론이 바뀌어야 된다. 왜 그게 중요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자유한국당, 자한당 그 친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우파 보수 이런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볼 때 이런데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뭐 하는 거 봤습니까? 그 말이야 몇 번씩 합니다. 해도 그대로 끝나잖아요. 나무일 같이.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와, 우판이 좌판이 해도 결국은 누구 눈치 봅니까? 여론 눈치 보고 표 눈치 보는 겁니다. 표. 표 안 나와 보세요. 일단 국회의원 못 하잖아요. 백수 신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구라든가 그 표밭인 그쪽에 눈치를 많이 보는데, 그 여론이 확연하게 누가 봐도 달라지면은 그 편에 서 가지고 열심히 뛰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자기 신상에 큰 일만 없다면은. 이제 그래도 신상에 불이익이 타면 또 못 뛰겠지요. 그 신상에 불이익 중에는 뭐 있습니까? 몇 가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딱 있죠. 그 위에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실권자 눈밖에 나면 안 되죠. 예, 그런 게 또 있어요. 아니면 정치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그 권력층에 지나치게 눈밖에 나면 또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좌파든 우파든 열심히 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한당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아직 여론이 그와 같이 확 뒤집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몸조심하고 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설령 여론이 좀 좋게 조성된다 하더라도 뛰다니는데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정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론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온 천지가 뭔가 달라지면 그때는 뛰지 말라래도 앞장서서 막 뛰어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여론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좌파들 안 그렇던데, 좌파들은 여론이 불리하든 뭐하든 막 죽어라고 뛰던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난 날 보면 그런 모습 많이